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 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혜숙님 안녕하세요. 캔디님, 돈나비님, 윤성용TV님 반갑습니다. 네, 법원 가는 길. 네, 오늘 입찰하러 가시는 날이군요. 드디어 우리 윤성용TV님이 오늘 네, 낙찰 받으실 수 있게 길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낙찰 받기를 응원합니다. 받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스미상73님 안녕하세요. 캔디님, 5430님, 최흥덕님, 하다님, 조나단님, 혁스마미님, 레드님, 황금별님 반갑습니다. 글리제님, 체리스님. 네, 이지쌤 멀리 있는 빌라 부동산에 내놓을 때 비번 알려주고 구경 먼저 해보라고 하고 가격 협의하는 게 좋겠지요. 네, 멀리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매번 가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진짜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인지 명함 꼭 확인하시고 사무실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통화하면은 더 그 매도 가능한 가격을 알기가 쉽겠죠. 네. 체리스님도 입찰 가면서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대출 규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잠깐 투자를 주춤하는 이때에도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더스 경매 회원님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거에 자기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주춤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오히려 이럴 때 내게 기회가 온 거 아닐까 생각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6월 27일 이후 9월 7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출이 좀 막혀가지고 이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관련 대출이 막혀가지고 투자하는데 좀 꺼려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는 아니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친 거고, 단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힘이 좀 빠지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방법은 언제나 있고요. 오늘 제가 계속 이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 내에 빌라나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규제에서 벗어난 지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열려 있는데, 그 지방을 하기에는 또 뭔가 어려워. 그래서 나는 수도권은 피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살짝만 돌리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방법을 알아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첫 번째로 거래가 되냐. 네, 이게 거래가 안 될까봐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할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매도가 안 될까봐, 이 거래가 사실은 매도인 거죠. 매도가 안 돼서 내가 이거 평생 애완 반려 오피스텔로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오피스텔이 무조건 거래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중에서 거래 잘 되는 걸 잘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거래 잘 되는 거? 뭘 사면 거래가 잘 되지? 막 애매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오피스텔도 거래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기준, 어제 기준이죠. 9월 16일까지 딱 9개월 반 동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만 매매된 거래를 제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9달 정도의 시간 동안 오피스텔 얼마나 거래됐을까요? 1번 1000건, 2번 5000건, 3번 8000건, 4번 15000건. 네, 1, 2, 3, 4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주관식으로 드렸더니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1, 2, 3, 4 4번이면 좋겠고요. 네. 실화님 5000, 네. 2번, 3번, 2번, 3번, 2번, 3번, 2번, 좀 많은 게 2번이네요. 5000건 정도 될 거다. 네, 그쵸? 그리고 4번이면 좋겠지만 1500건, 900건도 있고, 네, 이게 감이 아직 안 잡히셔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요 숫자. 요거. 요게 지금 현재 서울 전체에 9개월 반 동안 거래된 매매의 수입니다. 9,005건. 예, 근데 여기서 9,000건 정도 되죠. 9,000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 모르셨죠? 서울만 이래요. 서울만 우선. 그럼 이 9,000건 거래된 게 다 거래가 적지 않다라는 걸 우선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피스텔 거래 안 된다고 하는 내용들의 물건들은 보통 방이 한 개여서 임대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것도 가격이 싸면 월세 수익률 높은 오피스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매매가 되지만 안 되는, 그 수익률도 높지 않고 그리고 서울이 아니라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룸형 오피스텔은 피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방은 2개 이상, 2개 또는 3개의 오피스텔을 찾으면 좋고요. 이게 원룸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지만 기왕이면 방 2개, 3개짜리가 좋고, 그 다음에 지방이 아니라 그래도 임대가 잘 나가는 수도권에다가 우리가 사면 수익률을 보고 노후 준비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수도권 내를 사면 좋고,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돈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서울을 선호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서울을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 물량을 제가 체크해 본 거고, 이게 약 9,000건 정도 되더라. 예, 전용 면적 30제곱미터면 10평이 좀 안 돼요. 한 8.5평, 9평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원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이거를 정렬을 좀 해놨고, 5,400건 정도는 원룸일 가능성이 높은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400건을 빼면 3,500건 정도 되는 게 투룸 또는 쓰리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래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원룸이 더 거래가 많은 거예요. 투룸, 쓰리룸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을 도전하는 게 빌라의 대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도하는 경매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밑에 투룸, 쓰리룸을 노리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죠. 그러면 빌라는 같은 기간대에 얼마나 팔렸을까? 그죠? 그것도 궁금하시죠? 1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연립 다세대 이렇게 연립 다세대 매매량만 다시 똑같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숫자를 보면 자 22,900건 거래가 됐습니다. 22,900건. 근데 여기서도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빌라도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죠. 네, 전용 면적이 얘도 30제곱미터까지는 원룸이라고 보면 4,800건이 이제 원룸형 사이즈가 적은 빌라 형태로 매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800 뺀 요거는 약 18,000 정도? 네, 18,000건 정도가 투룸 이상의 매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비교를 하면요, 지금 대략 봤을 때 한 그 주거용 오피스텔 투룸에서 쓰리룸 사이즈가 이 빌라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거래가 된 거예요. 4분의 1 정도. 투룸 쓰리룸 빌라보다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거래량은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이더라. 요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본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 빌라처럼 거래가 아주 잘 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는 곳들은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되는 오피스텔로 팔려면 어쨌든 가격은 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래가 되는 곳에서 우리가 싸게 사면 오피스텔도 거래가 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있잖아요. 오피스텔 매매 데이터. 이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까지도 고르신다면 그 지역의 오피스텔 얼마나 됐지? 요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저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이렇게 데이터로만 보여드리면 어떤 걸 하라는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샘플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4 타경 146476 서울 구로 개봉동에 있는 라움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게 이제 또 오피스텔 이거 살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고층이면 좋아요. 예, 왜냐면 개방감이 튀어 있거든요. 이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또 층에 대한 규제가 또 있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층이 4계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나와요.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층 이런 호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7층인데 뷰까지 트여 있다. 그러면 빌라보다 이거 오피스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물건인 거죠. 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들 하나하나를 소소하게 이제 배우시면 이런 것들 팔릴 만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고 전용 면적 17평. 그러니까 방 3개짜리 빌라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감정가 3억 4천부터 시작한 게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7,68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대에 보면은 아마 3룸에 이 개봉동 인근 빌라를 보시면 아마 요 정도 3억 내외의 가격들로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에 이 오피스텔이 팔릴지는 저도 조사를 정확하게는 안 해봤지만 빌라보다 조금만 싸게 사면 괜찮아요. 왜냐면 빌라보다는 취등록세가 비싸거든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기준으로 빌라는 1.1%. 그죠? 근데 오피스텔 사면 뭐예요? 4.6% 고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무주택자 기준으로 요즘에 실수요자분들이 이런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사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어때요? 4배가 비싸. 4배가 비싼데 2억 정도만 돼도 거의 뭐 한 800만 원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금액의 빌라보다 이런 오피스텔을 팔려면 최소 1,000만 원은 싸야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무주택자 기준이고 다주택자라면 1.1%가 아니라 13%입니다. 13%니까 다주택자는 오피스텔이 좋죠. 근데 요즘에 이런 다주택자가 이런 오피스텔을 사서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 비교하면 안 되고 이 1주택자 아니 무주택자 이런 실수요자분들을 생각해서 1,000만 원 이상 싸게 사서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로구 개봉동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 1호선 지하철역 인근에 오류동역 인근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여기 가보면 잠깐만요. 도보로 500m.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쭉 라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이 도로를 따라서 각종 편의시설, 상가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물건만 거래가 없다고 해도 이 라인을 다 같이 조사하면 거래가 될지 안 될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소소한 팁들인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 이런 거 어떻게 조사하지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주변을 같이 보면 조사하기가 또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우리 건 7층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오류 IC가 있어서 여기 오류 IC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 있어요? 김포공항이 있고 이 밑으로 가면은 남부순환로도 갈 수 있고 강남까지 접근성도 이어지는 그런 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7층이니까 좀 높은 고층인데 1, 2, 3, 4, 5, 6, 7 뭐 한 요 정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뒤에 그래도 이렇게 그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앞뒤에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아마 개방감이 있는 호실인지는 현장 가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안에 있는 빌라들은요 이거보다 더한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빌라보단 잘 팔릴 거예요 아마. 가격만 싸다면. 그리고 건물이 지금 새 거죠. 건물이 지어진 지 6년 차 된 준신축 건물입니다. 그리고 701호 세대 현관문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뭐 내부는 뭐 큰 수리를 할 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아까 그 상업 지역을 그 가운데 가로지르는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아주 어두컴컴한 길을 막 들어가야지 도착하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밤늦게 여성분들 이렇게 출퇴근하거나 집에 등하교를 하는 어린아이들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CCTV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리실도 있네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자주식 주차 공간 조금 있고, 여기 기계식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 상업용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아주 마련이 많이 되기가 어렵겠죠. 건물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계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주차 공간 대수 이제 현장 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게끔 공동 현관문도 도어락이 돼 있습니다. 우리 건물 뒤쪽으로는 약간의 언덕 지형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 비상계단도 있고요. 1, 2, 3, 4 4개 호실이 층별로 있는데, 우리 거 704호는 지금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방인지 아닌지 이런 게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 딱 봐도 알겠죠? 네, 방 하나, 둘, 셋, 여기 거실, 그 다음에 주방, 화장실도 2개 있는 3룸에 화장실 2개 있는 요런 타입의 물건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까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모양을 보면 우리가 향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지도랑 다르게 눕혀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물건은 요 모양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거는 어떤 모양이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좁아지는 삼각형으로 보면 우리가 좁은 쪽에 있죠. 그리고 밑에가 그 거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저도. 그리고 현장 가서 또 보고. 이거 뭐야? 네, 우리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704호. 요렇게 보니까 남향,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약간 걸릴랑 말랑한데 이건 현장 가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남동향으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7층 중에서 가장 좋은 호실의 타입이 아닐까. 네, 요거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거래가 될 만한 가격 잘 조사해 가지고 싸게만 받으면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요런 물건 지금 권리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등기를 보니까 소유권, 가압류, 임차권, 압류, 강제경매, 여기서 가장 빨리 설정된 소유권 다음에 권리는 가압류죠. 그리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게 되면 이 가압류 포함 모든 권리 소멸합니다. 그래서 등기상 인수할 건 없고요. 하지만 이 가압류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보다 빠르게 전입한 정모씨가 있어요. 보증금 3억 3천. 야, 비싸죠? 이분이 이제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하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통해서 보증을 받고 나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 대항력 포기하고 그냥 팔 테니까 시세보다 싸게 들어온 사람들 낙찰 받아 가라. 이렇게 나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임차인 사실 대항력이 있지만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 권리상 전혀 문제없는 주거용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네, 이게 말소기준 권리에도, 말소기준 권리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죠. 네, 이러면 끝났습니다. 권리 이상 없고요. 이런 물건은 이제 우리 현장 가서 팔만한 금액만 딱 조사해가지고 그거보다 싸게 사서 똑같이 빌라나 아파트처럼 팔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리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그래도 빌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서울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 옥석을 가려서 진짜 거래가 될 만한 지형인지를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하시고, 주변의 실거래가까지 조사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투자, 지금 그 9월 7일 대책 이전처럼 이어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으면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게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규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는 사실은 원칙은 장기 투자가 더 큰 돈을 번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로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성격 급하시고 투자금 빨리 늘리고 싶으신 분들 많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 대안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변화를 읽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면 누구나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점 놓치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알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저희 평생회원 낙찰반, 경매, 공매 이거 다 배울 수 있는 게 낙찰반이고, 공매만 배우면서 누가 물건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수도권 외에 지방의 아파트를 원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싫다, 이런 분들 경매는 입찰하러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방을 그냥 입찰을 편안하게 해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공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매로 4주 동안 물건까지 추천받으면서 하실 분들은 공매 집중반도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위더스 경매 회원님들 오늘 위더스데이 신청하신 분들 비 온다고 안 오지 마시고, 네, 오세요. 네, 오늘 오후에 위더스데이 진행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전 내일 아침 9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